맛수령의 라멘 도전기가 아닌 미슐랭 도전기. 미슐랭 셰프의 스테이크는 얼마나 다를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난관이 있었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제 프렌치 런더리 토마스 켈러 셰프님의 레시피 해볼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설적인 미국 셰프이자 미슐랭 스타만 7개를 보유한 셰프님이시고요. 이 레시피북에 스테이크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슐랭 셰프님의 스테이크는 얼마나 다른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기는 토마호크를 준비했습니다. 토마호크지만 뼈가 절단된 형태의 고기를 준비했고요. 여기서 실제로 쓰이는 부위예요. 이제 뼈 붙어있고, 원래는 꽃등심까지 붙어있으면 좋긴 하지만 아쉽게도 제 거는 꽃등심이 붙어있진 않고요. 그리고 냉장은 구하지 못해가지고 냉동으로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천천히 냉장해서 이거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보면 고기가 무슨 스폰지처럼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여요? 고기가 무슨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 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래는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고기가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아마도 꽤나 오랜 시간 냉동 보관이 된 것 같고. 네, 이거 고기 새로 준비해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이건 반품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약간 기분이 나빠가지고 워딩 세게 나간 걸 수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상태의 고기가 아니고 진짜 장시간 동안 냉동실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냉동이 되어 있는지 써있지 않고 소비기간이 27년까지 돼 있어요. 뭐 똥 밟는 거라 생각하고요. 새로운 고기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얘는 진짜 먹었다가 탈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고기를 새로 구해왔습니다. 자, 이번 고기는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책에 있는 레시피는 토마호크, 이제 뼈가 붙어있는 부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국내에선 다 냉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동을 쓰느니 좀 다르지만 냉장육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냉장육을 준비했고요. 사실 토마호크랑 큰 차이점이 없는 게 등심이랑 새우살 요게 있기 때문에 뼈 붙어있는 부분만 빼면 사실 똑같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소금 간을 충분히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약 4시간 정도 간이 충분히 밴 다음에 구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면에 소금간 좀 넉넉하게 해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약 4시간 동안 간이 배도록 해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주고요. 간이 배길 기다리는 동안 여러가지 소스와 가니쉬들을 준비해 볼 거거든요. 이번 레시피는 미슐랭 레스토랑의 레시피잖아요. 미슐랭 레시피인 만큼 소스와 가니쉬에도 상당한 수고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송아지 목뼈거든요. 미슐랭 레시피를 보면 이 송아지 육수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여태까지 제가 만들 때는 송아지 뼈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육수로 대체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냉동 송아지 목뼈가 있더라고요. 물이 차가울 때부터 송아지 목뼈를 넣어준 다음에요. 냄비가 너무 작네. 안 되겠다. 이거 라멘 만들 때 정말 자주 사용했던 솥인데 지금 보니까 되게 아담하네, 사이즈가. 먼저 이거 찬물에 송아지뼈 다 넣어주고요. 물 좀 더 채워주고, 이 상태에서 불을 중불로 올린 다음에 약간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먼저 올려주는 거예요. 라멘 육수 만들 때랑 비슷한 게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데쳐서 불순물을 걸러주고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끓으면 뼈들을 다시 건져주고요. 근데 이 향이 조금 독특하긴 하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소의 향도 있긴 한데 확실히 낯설은 향이 납니다. 소향과 비슷하면서도 왜 내 느낌에는 약간 해산물의 향이 나지? 생선뼈가 들어간 육수의 향이 나는데? 신기하네. 여기 이제 찬물 받아서 한번 충분히 식혀주고요. 냄비도 한번 가져가서 씻어 오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다시 채워준 다음에, 여기 레시피를 보면 맑게 끓여내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끓여주는데, 아까 했던 작업은 이 뼈에 불순물을 걸러준 작업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 낼 겁니다. 시머링이라고 하죠. 보글보글 끓는 온도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우려주는데 중간중간 올라온 거품들을 제거해주면서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뒤에 뵙겠습니다. 1시간 반 끓인 상태에서 미르포와 당근, 샐러리, 양파까지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미르포화로 넣고 끓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작게 손질을 해줬고요. 여기에 타임, 월계수잎, 그리고 이건 홀토마토입니다. 홀토마토 대충 3개 정도만 넣어주면 되고요. 이 채로 1시간 반 동안 한 번 더 우려줍니다. 그럼 총 3시간을 끓여주는 거죠. 1시간 반은 뼈만 우려주는 거고 나머지 1시간 반은 향채까지 넣어가지고 끓여주는 겁니다. 1시간 반 뒤에 뵙겠습니다. 3시간 끓인 육수는 이제 뼈와 야채들을 다 건져줍니다. 이제 이 육수를 활용해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제가 미슐랭 도전기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육수의 진심입니다.
육수를 막 한두 가지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데는 막 5개, 6개 쓰거든요. 아무래도 육수로 뽑아낼 수 있는 깊은 맛이 있다 보니까 셰프님들이 육수에 이렇게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이제 미슐랭을 만들어준 것 같죠. 자, 이제 뼈들을 빼주고 한 번 더 채반에 내려주면 육수는 완성인데 요거 딱 하나 나왔네. 이게 색깔 자체는 홀토마토 때문인지 토마토 주스처럼 나왔네. 제가 송아지 육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서운 점은 농도에 따라서 육수도 끓이는 게 다 다릅니다. 실제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송아지 육수도 한 4-5가지의 버전을 만든다는 거죠. 야,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죽어나겠다. 소스를 만들 건데요. 먼저 필요한 건 샬롯. 먼저 샬롯을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양송이 버섯. 여기에 레드와인. 샬롯과 양송이 다 넣어주고요. 여기에 약간의 타임, 월계수잎 넣어가지고 마늘도 살짝 들어가고요. 홍후추도 좀 들어갑니다. 강불에서 얘네가 시럽 농도가 될 때까지 졸여주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1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불에서 빠르게 졸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졸여주는 동안 곁들일 가니쉬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가니쉬는 감자를 활용해서 만드는데요. 이건 이제 두백 감자라는 겁니다. 정확한 레시피는 골드 유콘이라는 품종의 감자를 사용한대요. 그 감자가 국내에 있진 않아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 두백 감자랑 가장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백 감자를 준비해줬고, 먼저 껍질을 까주는데 확실히 좀 색이 노랗다. 감자가 손질하면서 느끼는 게 수분기가 진짜 없네. 이게 이 감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뇨끼 같은 거 만들 때 이 감자 많이 활용한 걸 알고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긴 했었는데 확실히 좀 맛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감자를 약 2cm 두께로 일정한 크기로 잘라줘야 됩니다. 안되겠네. 이게 좀 만들리 고장나가지고 다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비상인데? 잘 못하는데? 최대한 일정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폼 안나라는 가니쉬 만드는데 아마 프랑스식 감자 요리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따라 하신다면 이제 채칼이라고 하죠. 만돌린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 인스트럭션 레시피에도 만돌린을 쓰라고 써 있어요. 하필 제가 또 만돌린이 오늘 부셔 먹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두백 감자가 수분기가 적고 전분이 많대요. 그래서 미슐랭 레스토랑들에서 아무래도 쫄깃한 식감이 좋아가지고 이 뇨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음엔 이걸로 뇨끼 한번 만들어 보긴 해야겠다. 자, 이렇게 감자들 최대한 이제 비슷한 두께로 자르려 노력을 해봤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 만돌리는 빨리 고쳐야겠다. 안되겠다. 친구들은 갈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기의 접촉을 막기 위해 외부로 감싸서 보관해 놓을 거고요. 그 사이에 레드와인은 거의 다 졸아 들었거든요. 얘가 소스 베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잠시 빼놓고 이따가 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가니쉬 이어서 갈 건데요. 이거는 치킨 스톡입니다. 제가 저번에 만들어 놓고 얼려 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꽝꽝 얼어 있어가지고 얘를 먼저 녹여주겠습니다. 특이한 게 푸른을 사용하거든요. 푸른하면 떠오르는 게 있긴 하죠. 이걸 먹으면 화장실 잘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솔직히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푸른 같은 경우가 번역하면 자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는 자두랑 이 서양 자두는 아예 다릅니다. 이 보라색이 맛있어 보이기 위해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얘네 자두는 진짜 보라색이에요. 우리나라 유통된 거 완전 다르죠? 한번 먹어볼까? 이거 먹어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되게 맛있다 이거. 확실히 산미가 적고 강도가 엄청 진하네. 맛있습니다. 손이 계속 가네 이거. 이 치킨 스톡에 건 푸른 얘네를 넣어줘가지고 약간 보글보글 끓는 온도에서 천천히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고 나서 진짜 맛있네 이거. 건포도랑 비슷한데 더 부드럽고 이 끝에 약간 산미가 있는 듯한 향이 되게 매력적이네. 얘는 20분 동안 수분이 다 증발하고 푸른이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른은 치킨 스톡에 완전히 졸여냈고요. 뭐로 옮겨서 한번 잘 다져줍니다. 맛이 어떻게 변했나? 그냥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아까는 그냥 단순 달고 이런 맛이었다면 확실히 맛이 복합적으로 변했네. 야, 근데 미슐랭 요리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본다. 건 푸른을 치킨 스톡에 졸여볼 생각을
제가 언제 해보겠어요. 자, 얘들은 한 곳에 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감자 폼 안나 먼저 이런 케이크 틀이 필요합니다. 버터도 필요해가지고 옆에 팬에서 버터 살짝 녹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터 녹여줬으면 여기에 버터를 먼저 살짝 깔아줍니다. 아까 손질해놓은 감자, 라따뚜이라고 해야 되나? 동그랗게 가지런히 펼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층을 깔아준 상태에서 다진 푸른을 군데군데 좀 펼쳐주는 거예요. 자, 비상. 죄송합니다. 감자에 소금과 후추로 간 살짝 해줬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층층이 쌓아주는 거죠. 이 감자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 야, 이것도 맛이 상상이 안 간다. 감자를 과일류랑 먹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감자 자체를 과일류랑 먹어보는 거는 난생 처음입니다. 대충 한 6겹? 7겹 정도 나오는 것 같네. 감자 되게 못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일정하게 잘 나왔어요. 마지막에 소금이랑 후추 위에다가 버터를 한번 싹 끼얹어 주는 거예요. 얘는 이 상태로 180도 오븐에 들어가서 한 40분 동안 익혀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븐에 넣어주겠습니다. 가르치 익히는 동안 아까 만들던 소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졸여낸 와인이죠. 여기에다가 아까 끓여낸 송아지 육수를 좀 넣어줍니다. 일단 한번 불 올려가지고 한번 끓여주고요. 소스 끓으면 중불로 줄여가지고 약간 보글보글 끓는 온도에서 10분에서 15분가량 한 번 더 맛을 뽑아내겠습니다. 15분 정도 중불에서 졸여줬고요. 채반에 한번 싹 걸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소스는 준비가 됐고요. 이게 좀 소스가 약간 묽다. 원래 프랑스식 테크닉은 여기에 버터를 넣어서 몽테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도를 잡아주는데 그런 작업이 따로 없는 거 봐서는 이건 묽은 계열의 소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고기랑 같이 먹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시중해놓은 등심인데요. 보시면 소금이 다 침투하고 원래 소금을 뿌려놓으면 삼투압 때문에 물기가 살짝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재흡수를 한 거예요. 고기가 안쪽까지 간이 싹 잘 배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서 말려주면 좋은 게 겉면이 마르면서 이따가 마이야를 할 때 더 편해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차가울 때 바로 굽는 게 아니라 약 시온에서 한 20분 정도 꺼내가지고 약간 온도를 올려준 다음에 굽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아까 180도 들어갔잖아요. 180도에서 30분 익혀주고 이제 온도를 한번 올려줍니다. 230도에서 10분간 추가로 더 구워주는 겁니다. 아마 고열을 올려가지고 이제 겉면을 크리스피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죠? 근데 저거는 좀 많이 궁금하다. 푸른과 감자의 조합은 이건 좀 많이 궁금한데? 저거는 이따 먹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 이제 스테이크도 한번 구워볼게요. 색이 겉면에 색이 노릇노릇하게 나면서 버터가 약간 브라운 버터가 되면서 고소한 향도 싹 올라오는데 푸른의 향이 되게 강렬하네. 생각보다 버터의 향에 묻히지 않아요. 근데 버터와 이 푸른의 향 조합이 되게 좋은데요? 기대감이 확 올라가네 갑자기. 잠깐 식혀두는 동안 이제 스테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겉면의 물기를 최대한 다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를 부어주는데 고기가 약간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주라고 합니다. 거의 고기를 튀기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일단 예열을 뜨겁게 해주고요. 자, 기름이 예열되면 이제 고기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고기 넣을 때 몸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건 책에 써있는 내용은 아닌데 기름이 많이 뜨겁잖아요. 몸 쪽으로 넣으면 기름이 튀면서 화상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한 4분 정도 색을 내주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스테이크 구울 때 많이 자주 뒤집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방식은 또 그런 방식은 아니네요. 딱 타이밍 맞춰서 한 번씩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가네요. 뭐 돌려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넣고 그냥 시어링을 먼저 빡세게 해주는 거예요. 골든 브라운이 아니라 다크 브라운이 될 때까지 시어링 해주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엄청 넉넉하게 둘러주나 보네. 이쪽에 색이 좀 덜 나가지고 위에 쪽만 색을 좀 더 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골든 브라운을 넘어선 다크 브라운이죠. 요즘은 확실히 트렌드가 시어링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혀주면서 안을 부드럽게 익히는 게 약간 트렌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클래식이네. 고온에서 색을 아주 진하게 내주네. 뒤집어서는 색을 오래 내주지 않아요. 뒤집고 나서는 2분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2분 동안 시어링 해주고 이제 오븐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은 색을 조금 덜 내는 것 같아요. 자, 2분 정도 됐으면 기름을 다 버려줘야 되거든요. 팬에 있던 기름들 다 버려주고, 그리고 이제 버터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버터를 넣고 바로 이채로 오븐에 넣어주는 거예요.
180도에서 5분 정도 로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좀 곡소리를 낸 게 저게 무쇠팬이어가지고 보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와, 근데 되게 특이하다. 사실 이 조리법 처음 해봅니다. 굽다가 버터로 베이스팅으로 익히는 건 많이 해봤어도 버터를 넣자마자 팬 채로 오븐에 넣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조리법입니다. 근데 심부를 46도로 맞추라고? 46도면 레어인데? 아, 46도에서 레스팅을 시작해라. 보니까 고기가 조금 더 작아가지고 쿠킹 타임을 조금 더 저는 짧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는 5분인데 저는 3분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 두께로는 여기 써있는 시간대로 하면 무조건 오버쿡이 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온도에 맞추는 걸 초점으로 조리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기 온도계가 없거든요. 여기서도 써있어요.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자, 180도에서 3분간 익힌 다음에 다시 뒤집어 주고요. 베이스팅을 좀 해주랍니다. 다시 이 채로 또 오븐에 들어갑니다. 야, 근데 색을 이렇게 내야 된다고? 아, 근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아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바삭 시어링 해야 되네. 이거면 그냥 타기 직전인데? 이거는 꺼내가지고 시어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야, 저거는 쉽지 않은데? 고기가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이런 얇은 핀 같은 거 꽂아가지고 갖다가 대보면, 야, 이거 지금 46도인데? 약간 따뜻하거든요? 이 정도면 딱 레어 익힘일 건데,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시어링을 극한으로 하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 버터에다가 거든에 기름 좀 섞어줘가지고, 버터로만 하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식용유를 좀 섞어주는 겁니다. 이제 예열을 충분히 한 다음에 넣어가지고 색을 내볼게요. 야, 근데 저거는 진짜 탄 거 같은데 진짜로 거의? 이럴 되면 넣어서 시어링을 완전 진하게 해줄게요. 살짝은 오버쿡이 되더라도 저는 저 크러스트가 궁금합니다. 저런 극한의 크러스트는 처음 보는데? 거의 이 정도잖아 지금.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건가? 요 정도. 얘는 이제 옆에서 레스팅 해주겠습니다. 잠깐 빼놓고 버터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고요. 자, 요거 처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잎새 버섯이라는 친구입니다. 요즘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꽤나 핫한 친구고요. 정확한 레시피는 잎새 버섯이 아니라 샹트레? 잠시만요. 샹트렐레라고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살구버섯이라는 버섯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버섯인데 약간 과일향이 나는 버섯이래요. 근데 국내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맛있는 버섯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버터 녹으면 여기다가 버섯 넣은 다음에 여기에 소금, 후추만 살짝 간해가지고 색을 진하게 내기보다는 살짝만 부드럽게 볶아주는 거예요. 제가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재료들 같은 것도 최대한 구워서 쓰려고 하는데 못 구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살구버섯 팔고 있는 곳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약간 야생에서는 좀 잡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다만 유통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버터에서 약간 부드럽게 익혀냈고요. 아까 익혀낸 감자 있죠? 얘를 이제 꺼내 볼게요. 뒤집어서 계세요? 그 타르탱이라고 프랑스식 디저트 있거든요. 약간 그 비주얼처럼 나오네. 잘라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준비해 놓고 여기 보니까 플레이팅을 잘라서 안 나가더라고요. 이제 통으로 고기가 나가는데 이건 플레이팅 따라 할 수가 없는데? 저도 플레이팅 나쁘지 않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쪽에다가 감자 올려주고요. 근데 약간 투박해야 돼 지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 버섯을 고기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똑같은 요소, 고기 위에 버섯 올리기. 아,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소스 살짝 뿌려주고요. 고기 익히면 볼게요. 사실 살짝 오버쿡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제가 선택한 거라서. 고기 익힘은 약간 미디움 웰? 뭐 완전 오버쿡은 아니고 미디움 웰 정도면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올라간 것들은 셰프님의 의도대로 모든 걸 한 번에 올려서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스테이크, 감자, 버섯 이렇게 다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고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은 감자입니다. 와, 감자 진짜 맛있는데? 와, 뭐야 이거? 감자가요, 보시면 겹겹이 쌓여있고 치킨 스톡에 익혀낸 푸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와, 너무 맛있는데?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 물론 고기는 맛있죠. 근데 고기는 당연히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기도 물론 누가 굽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고기는 고기니까. 근데 감자는
와 너무 맛있다. 감자 너무 맛있는데? 지금 고기 익힘 많이 아쉽거든요. 근데 이 감자 이 녀석 때문에 이 지 자체는 아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푸른을 제가 넣어서 알았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으면 이게 푸른이도 절대 몰랐을 것 같은데? 뭔가 엄청 찐득하게 맛이 향이 올라오는데 막 엄청 과일향스럽지도 않고 되게 진한 맛이 나요. 여기서 아마 이제 브라운 버터랑 합쳐지고 오븐에서 계속 익혀지면서 그런 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맞자, 소스, 그 소스가 되게 묽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알 것 같은 게 고기 맛 진하죠? 이 감자도 맛이 상당히 진한 편입니다. 근데 소스가 약간 가볍게 돌면서 약간 밸런스를 딱 잡아준 느낌이네. 저는 사실 고기 익힘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냥 한 입 먹고 다시 할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이 감자 요리랑 고기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잎새버섯 진짜 맛있다. 식감은 느타리랑 비슷한데 약간의 포르치니 버섯 같은 향도 살짝 있네. 레시피에 있던 버섯은 아니었지만 요즘 다이닝씬에서 핫한 이 잎새버섯 먹어보니까 왜 핫한지 알겠네. 진짜 맛있다 이것도. 자, 오늘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스 켈러 셰프님의 스테이크 레시피를 따라해봤는데요. 고기 익힘은 솔직히 제한 못했고요. 근데 저렇게 색을 진하게 내면서 어떻게 속을 안 익히지? 뭐 아무래도 고기 크기 차일 수도 있죠. 진짜 두꺼운 고기를 쓰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기로는 저렇게 했다가는 무조건 오버쿡이 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버쿡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 감자 요리와 고기 조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엄청 두껍게 해서 완전 튀겨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에 되면 아예 큰 덩어리 사다가 해봐야겠다. 근데 이 감자 요리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 푸른을 어떻게 넣을 생각을 하지 이런 걸? 감자 요리가 신기했던 게 푸른이 들어가서 되게 상큼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엄청 진한 맛이 납니다. 근데 이 진한 맛이 약간 처음 경험해보는 계열의 진한 맛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과일로 그런 진한 향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따라해도 이 정도면 레스토랑은 얼마나 맛있을까. 언젠가는 꼭 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